오늘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강의 때문에 특별 초청 강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데요. 제가 이 참샘바이오라는 회사를 안 지가 한 달 좀 남짓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면 알수록 좀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아시고 활용하시면 너무나 사업에 도움이 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어떻게 보면 어제 새롭게 만들어진 쇼핑몰과 전산이 이제 오픈이 됐잖아요. 너무나 다행히도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월 10일에 시작해서 현재 6개월이 좀 지나서 이제 정식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식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나 좋은 회사가 지금 툭박스 안으로 와주고 계셔가지고 이런 시스템 강의를 계속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서 좀 시스템을 좀 짜려고 합니다. 지금 시범 운영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도 시범 운영이고요. 그리고 오늘 모실 분은 참샘바이오의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양념 나오다시피 그 자연의학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시고요. 우리나라 지금 병원 3군데에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현직에서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모든 그런 정보가 공신력 있는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이 참샘바이오에서 지금 대중에게 내놓는 제품들은요 다 즉각적인 효능이 나는 제품들이에요. 오랫동안 5년, 6년 동안 숙성시킨 효소, 효모를 가지고 만든 제품들도 많고요. 그리고 발효시킨 김치, 고추장, 모든 암 환자가 먹어도 되는 그런 완치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모든 제품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즘 회장님께 빌려서 많은 분들에게 붙이고 다니는 제품이에요. 뭐냐면 광물질로 만들어졌대요. 근데 신기해요. 우리의 몸은 척추에 온도가 높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붙여놓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온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고무 패치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미팅할 때 이렇게 붙여드려요. 붙여드려요. 근데 뜨거워지잖아요. 빼면 겉은 안 뜨거운데 속만 뜨거워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이 안 좋으면 체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무릎이 안 좋으면 무릎에 체온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목 뒤가 안 좋으면 목 뒤에 온도가 떨어져 있대요. 지금 붙여드리려고 준비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내내 제가 붙여드릴 텐데 뜨거워지고 확인했다. 옆분에게 넘기십시오. 그래서 쭉 이렇게 2차례로 안 뜨거워진다. 빼세요. 몸이 안 좋으신 거니까 내 몸이 이 부분이 안 좋구나 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붙이실 때 여기에 해서 이렇게 해뒀다가 뜨거워진다. 바로 받으셔서 바톤 터치. 그렇죠? 오늘 이런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좋은 자연 지식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퍼뜨려주고 계신 아주 귀한 분을 모실까 합니다. 참샘바이오의 홍성민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거창하게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약간 좀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참샘바이오라고 강원도 홍천에 저희가 본사가 있고요. 거기에서 환자들 먹는 음식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자연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지금 작은 병원을 하나 운영하는 원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병원은 이제 일반 환자도 물론 받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일반 병원에서 좀 이렇게 포기하신 분들, 이런 분들 좀 많이 봤는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거의 기한을 사용 선고를 받고 오신 분들 중에서 감사하게도 저희 병원에 오시면 한 5-6분은 10분 정도 오시면 5-6분은 다시 회복돼 가지고 나가는 그런 또 감사함을 느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일반적인 치료를 할 수 없는 분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것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음식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제 환자들한테 주는 음식도 외부에서 저희가 그 농산물에서 사다가 주는 게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 직접 다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란도 직접 키우고요, 닭도 직접, 돼지도 키우고, 뭐 버섯도, 도라지도, 더덕도 직접 다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환자들한테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나 싶고, 또 그 일을 제가 환자 음식 만드는 일을 한 30년을 하다 보니까 이거 꼭 환자들 말고 일반 우리 국민들한테도 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공급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강원도 홍천에다 저희가 공장을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에 의약품, 화장품 이런 원료들을 보통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을 해서 납품도 하지만 또 저희들이 직접 생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좋은 어떤 시간을 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투박스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시간이 마련된 김에 저는 항상 어디 가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저를 어떤 분이 한 분이라도 만난다면 저를 통해서 그분이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좋은 시간이 됐으니까 저희 회사에 대한 어떤 제 폭력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건강하셔야 여기에서 돈을 좀 많이 버셔서, 사실 저희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되게 돈이 좀 많으신 분들요 저희 병원에 들어오시면 쓸 데가 없습니다. 저희 병원은 좀 산속에 있거든요. 산속에 있는데 산속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편의점 가서 껌 하나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돈이라는 것도 내가 건강했을 때 돈의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거지, 내 몸이 좀 망가지고 나서는 돈에 대한 의미가 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병이 오는 것도 순서가 있지만 병을 치유하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굳이 1번을 꼽자면 저는 어디 가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서먹서먹한데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크게 하시는 분은 이따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네. 작게 하시는 분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육신의 병을 치유하려면 마음을 치유하자. 저는 어디 가나 이걸 주장을 하겠습니다. 확실히 선물에는 굉장히 약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목소리가 커지셨는데, 그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마음이라고 저희들은 표시를 합니다. 마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특히 이 중증 환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마음 치료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외로 마음 치료를 하고 나면 이 병이 자동으로 치유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전부 얼굴도 예쁘시고 다 잘생기시고 그러셨는데, 이 예쁘시고 잘생긴 얼굴을 유지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의 어떤 그 외부적인 노력보다는 사실 내 자신에 대한 노력이 크지 않느냐. 그러면 마음을 치료할 때도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가나 그 첫 번째를 저는 감사라는 단어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살면서 어떤 감사를 했을 때 내가 마음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감사를 하지 않는 마음하고는 사실 우리 건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감사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식을 하셔야 할 게 뭐냐면,
이 감사, 누가 나를 예를 들어서 뭐 빵을 사줘, 차를 사줘, 돈을 10,000원 주면 누구나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그걸 얻어먹고도 감사를 안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사실은 내가 어떤 조건을 받고 감사를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감사의 개념보다는 인사의 개념이 좀 크겠죠. 그러면 진정한 감사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정한 감사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어딜 가다가 돌풀이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까져서 피가 납니다. 그럼 피가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그렇고 일어나면서 그런 얘기 하죠. 오늘 재수 되게 없네. 왜 하필 돌풀이가 거기 있어요? 걸려서 넘어져서 피가 아파 죽겠네. 보통 이런 표현을 하는데 가끔은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넘어져서 피가 나는데도 일어나면서 그래도 감사하네. 아니 피나는데 왜 감사합니까? 물어봤더니 아니 그래도 요 뼈다귀 안 부러지고 그냥 까지기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거는 결과론에 대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있어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나요? 예. 자, 그렇게 감상하게 되면요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게 있어요. 뭐가 생기냐면 기쁨이라는 게 생깁니다. 기쁨. 예, 여러분들 가끔 방송 매체나 이런 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절대 암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암에 안 걸리는지 아세요? 낙천적인 사람. 네, 뭐 다 맞는 답인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 미친 사람이 암에 안 걸립니다. 아니에요. 나 아는 사람은 약간 맛이 갔는데 그 사람 암 걸려가지고 막 뭐 항암 치료 받고 그 사람은 왜 안 걸리냐면 그 설 미쳐서 암입니다. 제대로 미쳐버리면 암이 걸리질 않습니다. 왜냐면 암 걸릴 시간이 없어요. 미친 사람은. 왜? 항상 머리에 꽂고 웃고 다니다 보니까 암 걸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예를 들었냐면 기쁨의 개념도 그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가 하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는 이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괜히 횡단보도 가는데 괜히 웃고 있으면 그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쁨이 생기면 마지막으로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호르몬이 생깁니다. 사랑이라는 호르몬. 네. 그래서 이 사랑도 사실은 저도 이제 사랑도 보면은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평생 살다 보니까 남자들은 보통 평생에 이 두 여자 품에서 살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쵸? 네. 어렸을 때는 엄마 품에 살고요. 커서는 아내 품에 사는데 저는 아내도 저를 사랑한다 그러고 엄마도 저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사랑이면 다 같은 사랑인 줄 알았더니 뭔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이게. 네.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보약 하나를 얻어먹더라도 엄마가 해주는 보약은 먹고 나만 건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아내가 해주는 보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밤낮으로 이바지를 좀 해줘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랑의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데 그런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과연 뭐냐? 내가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물론 그것도 좋지만 정말 사랑의 어떤 깊은 뜻을 보면은 우리 여자 우리 회원님들 혹시 애기 낳으셨나요? 네. 낳으셨어요? 내 아이가 요람에 누워서 손짓만 하고 발짓만 해도 이쁘지요? 네. 네. 그 이쁜 아이를 내가 바라보고 있을 때 내 눈에서는 뭐가 떨어져요? 꿀이 떨어져요. 보통 표현을 그렇게 하시죠. 그런 사랑이에요.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 여러분 몸에 만들어질 때 이게 몸으로 가는 과정이 있어요. 어디로 가냐면은 우리 세포 안에는 유전자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유전자. 이 유전자라는 게 사랑의 감정이 유전자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소위 걱정되는 성인병의 유전자들을 실제로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의 감정을 유전자에만 넣을 수 있다면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성인병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생기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일도 생기죠. 가슴 아픈 일도 생기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잘 못 거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과정을 거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해서 이거를 선순환을 만들어주는 거죠. 선순환.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건강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도움보다는 실질적인 치료할 수 있는 과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주면은 각자 풀다 보면 한 2시간씩 더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크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하나하나 풀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하시려면 두 번째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연구원들이나 의사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두 번째 건강하시려면 온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꼭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온도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피부의 온도를 뭐라고 보냐면 뭐 36.5도, 뭐 37도 이 정도를 굉장히 어떤 그 좋은 온도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어요. 심부 온도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부 온도라는 거. 그럼 이 심부 온도라는 게 여러 가지 뭐 내장의 온도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가 정말 중요한 온도는 어디냐면 뼈의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세포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그 유전자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또 세포가 들어있습니다. 네. 이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온도가 굉장히 유지가 잘 됐을 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뼈하고 미토콘드리아 온도는 어느 정도 돼야 혹시 온도가 좋다라는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 잘 모르십니까? 네. 여기 온도는 45도에서 53도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피부 온도가 이 정도 올라가면 사람 죽겠지요. 그런데 우리 뼈하고 미토콘드리아 온도는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너무너무 이게 정확한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그 암 환자, 특히 암 환자, 그 다음에 뇌졸중 환자들을 저희가 이 심부 온도 이쪽 온도를 체크해 보면은 거의 30도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끌어올려 주는 게 우리가 굉장히 건강하게 사는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 온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운동? 네, 맞습니다. 운동입니다. 네, 운동이죠. 근데 사실은 이 정도 온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운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강한 운동을 오랫동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온도를 올리는 자연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원적외선이라는 거죠. 원적외선. 네. 그래서 이 원적외선 같은 걸 많이 쏘이면 좋은데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기계적인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원적외선 쏘이는 기계, 뭐 원적외선 뭐 이렇게 또 나오는 기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제 저는 자연의학을 하다 보니까 자연의학, 즉 자연에서 나오는 원적외선, 다시 말씀드리면 땅의 기운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나무의 기운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태양의 기운을 받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은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숯가마 같은데, 숯가마.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반 그 사우나나 이런 데 갔을 때 내가 온도가 나왔을 때 유지되는 시간하고 숯가마 가서 나와가지고 유지되는 내 몸의 온도하고 가만히 기억해 보시면 아마 숯가마가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뼈나 미토콘드리아 온도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내부에서 그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아까 우리 루차님이 요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몇 장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해주는 거냐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척추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뼈 중에서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뼈가 척추뼈겠죠. 그래서 머리뼈하고 만나는 이 볼로 올라온 거를 풍혈이라 하는데 풍혈에 이거를 해놨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러분 이 뼈의 온도, 그러니까
뼈의 온도는 50도까지 넘어가는데 실질적인 온도는 거의 80도까지 올라가요. 그럼 80도까지 올라가면 원칙은 우리가 화상을 입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본인은 뜨거운데 이걸 딱 떼고 나면 만져보면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뼈하고 미토콘드리아 온도가 올려주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세요?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한번. 네. 저 앞에 앉으시면 어디가 예. 뺀질뺀질. 네, 그쪽에 한번 붙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또 이제, 이거는 1회 사용 시간이 약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됩니다. 그렇고, 25분만 하고 뒤에 오는데, 최대한 피부에 밀착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밀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또 2개 있습니다. 이 제품이 저 참샘 사면 들어있어요? 이거 출시해야 됩니다. 아니요, 여기 투박스에 출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세 번째는 혈관과 혈행이겠죠. 네. 혈관이 건강해야 되고 피가 잘 돌아야 된다는 건 누구나 잘 아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이게 혈관과 혈행에 피가 내 혈관이 건강한지 내 피가 잘 도는지 잘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네. 맞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거를 기본 토대로 해가지고 환자를 치유하고 일반인이 건강할 수 있게끔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저희는 1차적으로 화학이라는 거는 100% 배제를 합니다. 화학은 100% 배제를 해요. 그래서 다음에 먹거리인데 그 먹거리를 치려면 이제 퇴비도 있어야 되고 사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퇴비 사료를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는 그 퇴비로 그 사료로 모든 걸 다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화학은 전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저희가 주 원료가 혹시 황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황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유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견음모라는 광물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게 혹시 우리 이렇게 지금 요즘 막 엄청나게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 은. 그 다음에 미생물.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농사 지은 거에서 뽑은 거라든지 아니면 산에 들어있는 약초를 통한 그런 약초물, 약초. 그래서 요거를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제가 퇴비하고 사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저희가 농사를 짓는데 저희가 물론 계약 재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계약 재배 할 때는 저희하고 계약 재배 할 때는 농가에서 조건을 하나 저희들이 붙입니다. 뭐냐면 제가 그 계약 재배하는 농가에 가서 뭐 과수원이 됐던 무슨 논이 됐던 밭이 됐던 가서 흙을 제가 딱 집어 먹어보면 이 땅은 잘못됐다 잘됐다가 대충은 나옵니다. 흙을 딱 먹어보면. 그래서 만약에 화학적인 게 좀 많이 오염된 땅들 같은 경우는 저하고 계획 재배할 때 제가 이걸로 만든 퇴비를 무상으로 줍니다. 무상으로 줘서 6개월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 개념으로. 그 대신 농가에서는 6개월 동안 농사를 안 지면 손해를 보겠죠? 그 손해분의 일정액을 제가 보상을 해줍니다, 농가에. 그렇게 하고 6개월 동안 농사를 못 짓게 한 다음에 제가 이제 5개월이나 6개월에 가보면 땅이 변해 있어요, 실제로. 저희 거 이제 요거를 썼을 경우에. 그래서 땅이 변해 있으면 저희가 첫 번째로 보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생명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체가 사는 게 미생물하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지렁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미생물이 생기고 지렁이가 생겼을 때 저희가 이제 농작물을 이렇게 심는 그런 과정을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제가 하는 게 농사를 짓거나 약초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시 그걸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발효를 할 때 가장 핵심을 두는 게 뭐냐면 얘를 또 숨을 쉬게 만들어 주자. 그래서 저희는 모든 발효는 전통 항아리, 숨 쉬는 항아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기계적인 것도 좋은 게 많이 있지만 기계가 우리보다 더 훌륭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우리가 자연을 따라가지는 못하지 않느냐, 과학이.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걸 통해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 발효 물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식품, 그 다음에 의약품,
그 다음에 화장품, 이런 원료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료들을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저희 병원에 환자들을 이렇게 좀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도 좀 이걸 공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문의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직접 생산도 하고, 저희가 원료를 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만드는 공장이 없을 때는 원료를 줘서 식품도 생산을 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아까 초반 내용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상당히 오래, 왜냐하면 저는 30년이라는 시간을 해왔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말씀을 전해드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많이 바쁘시니까 간단하게 그냥 제품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농산물을 생산을 했을 때 저희 회사가 주장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기농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식품 많이 드실 거예요. 많이 드시는데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면, 건강식품도 좋지만 그냥 우리가 해먹는 밥 안에서, 그러니까 식사 안에서 조금 더 건강을 찾아보자, 식사 안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산하는 쌀 같은 경우에 이 퇴비로 농사를 지면 저희가 세 가지가 함유가 됩니다. 첫 번째는 사포닌이 함유가 됩니다, 쌀에. 네, 사포닌이.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사포닌이 뭐 여러 가지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데 좋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사포닌을 사 먹으려면 여러분들이 더덕이나 도라지나 인삼이나 홍삼이나 산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드셔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사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계속 꾸준히 먹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루에 2끼, 3끼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쌀은 대한민국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쌀 농사를 질 때 이걸로 농사를 지니까 세 가지가 들어가더라.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사포닌, 그 다음에 항산화 물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면역력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물질이 함유가 돼서 저희가 식약처 허가를 다 받아서 지금 현재 쌀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쌀도 팔고 있고 제가 만드는 게 한 250가지 정도입니다. 쌀도 하고요, 된장, 고추장, 간장, 그 다음에 뭐 김치, 뭐 전부 하여튼 우리가 먹는 건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희가 이걸 마트에 한동안 납품을 했었는데요, 하루에 한 개도 안 팔립니다. 뭐 가격적인 면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쌀이면 쌀인 줄 알지, 소비자들은. 그리고 마트의 개념은 뭐예요? 가보니까 10원이라도 싼 걸 고르는 개념이 큰 거지, 진짜 좋은 걸 고르는 개념하고는 다르더라.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저희 환자들, 또 저희 병원 퇴원했던 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회원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이 툭박스라는 회사를 만나서 지금 이 저희 모든 제품을 이제 뭐 차근차근 해야겠지만 기왕이면 모든 제품을 이 툭박스에 전부 공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판단하에 오늘 이런 시간이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좋은 제품 지고 건강 찾으면 괜찮으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름은 이제 올인원 체인지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먹는 78가지 자연 재료를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떤 개념으로 만들었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아까 혈관이나 혈행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보통 일반인들이나 병원에서 치료하는 가장 핵심 뭐냐면 바로 동맥이나 정맥의 개념을 많이 얘기를 하고 또 그거 관리를 잘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혈관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모세혈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러면 혹시 우리 몸에 모세혈관이 몇 개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쵸, 일반인 생기는 힘들죠. 보통 우리 모세혈관이 51억 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런데 이 51억개 모세혈관이 잘 돌면은 건강한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 51억개 모세혈관이 사실은 잘 돌지를 못하는데, 특히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어떤 개념이 만들어지냐면, 평균 저희가 나이를 50세 기준으로 합니다. 50세 기준으로 하면 이 51억개 모세혈관에서 40%가 마르거나 죽어버립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너는 죽고 나는 안 죽어가 아니고,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은 다 자동으로 이렇게 죽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퍼센테이지로 따질 때 만약에 10개인데 10개 중에서 4개가 지금 말라있다고 봤을 때는 6개로 흐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개가 더 훨씬 좋을까요? 6개가 좋을까요? 네,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혈관, 즉 죽은 혈관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여러분 네이버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유령혈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혈관이 있긴 있는데 마르거나 죽어갖고 기능을 못해요. 그냥 표면상으로는 혈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령혈관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한테는 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 40%만 돼도 괜찮은데요. 사실은 왜냐면 50세 넘으시면 이제 뭐 우리가 다시 어떤 생산 활동을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사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요.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뭐냐면, 예, 이런 분들이 계세요. 병원약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혈압약, 당뇨약, 심근경색, 고지혈증, 심장약, 관절약, 뇌경색약, 진통제 습관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또 이런 그 모세혈관이 조금 더 이렇게 타격을 좀 받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어떤 상황에서 수술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술을 하시고 나면은 그 수술하기 전에 보통 우리가 마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살다 보니까 막 넘어지거나 부러지거나 해가지고 피가 멍들거나 그 멍든 피가 혈관을 빠져나와서 죽은 사연, 그러니까 어혈이나 사연이 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런 모세혈관이 조금 더 많이 수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는 전부 피가 통해야 정상이겠죠. 맞죠?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특히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당을 체크하려고 바늘로 찌르면은 피가 딱 솟아야 되는데 솟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이 지금 손상이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저나 실제로 여러분들 몸에 어디에 모세혈관이 죽어 있는지를 혹시 아십니까? 모르죠. 또 그걸 검사하는 기계도 아직은 없습니다. 병원에. 그래서 막연하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죠. 아우, 내가 지금 다리가 좀 저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 아, 내가 손발이 차가우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 아, 내가 두통이 있으니까 혈액순환.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죠. 그럼 왜 내가 다리가 저리고 손발이 차갑고 자기 전에 쥐가 나고 왜 두통이 오고 내가 노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는지를 아셔야겠죠. 그거에 바로 핵심이 모세혈관이다. 그러면 얘가 해주는 일은 뭐냐면 78가지의 천연재료를 가지고 하루에 우리 사람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90가지입니다. 그 90가지를 정확하게 여기 안에 다 맞춰놨다는 얘기죠. 이 안으로. 한 봉을 드셨을 경우에 우리 몸에 필요한 90가지의 영양소를 채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채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은 다 잘 아시겠지만 내가 필요한 걸 여러분 뇌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몸에서. 근데 여러분이 무시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충족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갈증이 난다는 얘기는 내 몸에 수분이 모자란다는 걸 여러분한테 인지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근데 물을 마시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안 마셔주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거 지금 드리려고 그럽니까? 네, 조금 이따 드리려고. 아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안 드리려고 지금 자, 그래서 요 90가지 영양소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걸 딱 드신 다음에
정확하게 15분 안에 여러분 몸 중에서 가장 모세혈관이 죽어있는 곳을 얘가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 찾아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라있고 죽어있는 모세혈관을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 여기는 별로 안 놀래시네. 이게 되게 놀래는 일인데 이거. 네. 아니 그거 제가 먹으라고 해야 먹어야 되는데. 자, 90가지 영양소가 완벽하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내 몸에서 말라있고 죽어있는 모세혈관 쪽에 영양분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몸에서 얘를 부르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면서 이제 불러서 가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모세혈관이 말라있어가지고 이걸 어떤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못 가. 그러면 얘가 해주는 일이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말라있는 모세혈관을 얘가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15분 안에 여러분 몸 중에서 가장 많이 말라있는 모세혈관 쪽으로 얘가 가면서 거기를 뚫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막 따끔거리고 가렵고 후끈거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위별로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드셔서 그런 이제 체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드린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얘를 먹는 시간이 약간 지금 잘못됐어요. 이걸 언제 드셔야 되냐면 위하고 대장이 6시간 이상 비어있는 상태에서 드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왜 그래야 되냐면 얘는 천연이잖아요. 여러분이 사시는 과정에서 커피도 한 잔 드실 수 있고 빵도 한 조각 먹을 수 있고 아니면 식사 안에 들어있는 어떤 화학적인 조미료가 있을 때는 얘가 기름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일단 드셨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드시면은 거의 30% 정도는 반응이 나오실 거고요. 나머지 한 60~70%는 반응이 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대답을 잘 해주시면 이따 가실 때 제가 원래 선물 하나 더 드리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직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 빼고 대답하시는 분만 선물을 드리면 괜찮겠죠? 네. 대답 잘하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하시면 제가 쫌생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이게 하나가 돈이 20,000원짜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분 드리는 건 괜찮지만 다 드리려면 꽤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제 얘기 잘 들어주시고 대답도 해주시면 제가 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답을 안 해주신 분한테 드리는 건 굉장히 제가 속이 쓰리다는 얘기죠. 네. 그 부분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드시고 나면 가장 특징이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열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열이 올라오는데 몸 전체가 오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부위별로 나오십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디냐면 머리나 이마나 귀나 목이나 얼굴 쪽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은 사실은 뇌 쪽에 약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 쪽에. 그래서 아시겠지만 눈이나 코나 입이나 귀, 머리는 모든 게 다 모세혈관으로 아마 연결된 걸 누구보다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눈 쪽에 문제가 있다든지 귀 쪽에 문제가 있다든지 머리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수술하신 분들은 수술 자국에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멍들었던 자리 있으면 멍들었던 자리, 심지어 어디까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주사 맞으신 분들은 주사 맞은 자리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한봉이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먼저 급한 쪽을 표시를 많이 해줍니다. 급한 데. 네, 그래서 급한 데가 표시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언제까지 복용을 하셔야 되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언제까지 복용하세요라는 답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드시다 보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감사합니다. 드시다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먹으면 만약에 내가 이만큼이 나왔어요. 그럼 내일 먹으면 이거 한 봉 드셨잖아요. 내일 이 한 봉 자체가 뚫어주다 보니까 어떤 일로 내일 먹으면 이게 줄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먹으면 또 줄어요. 그래서 쭉 줄어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안 나옵니다. 먹어도. 그럼 안 나오는 게 3일에서 5일이 유지가 되면 거기가 치료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자연의학의 힘입니다. 다른 놈들은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내가 급한 쪽에 먼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치유가 되면 그 다음에 급한데, 그 다음에 급한데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데 두 군데 있는데 여러분 그 수술 자국을 만져보시면 거기가 차가우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급한 데 빼고 차후에 이걸 드시다 보면 수술 자국도 따뜻해집니다. 그럼 따뜻해진다는 얘기는 거기에 무엇인가 연결이 됐다는 네. 판단이 있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 몸은 다시 세포는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수술 자국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동맥정맥은 연결해주지만 모세관 연결 안 하고 봉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술 자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드셨을 때 거기에 혈관이 만들어지면 영양분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면은 세포가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지나요? 만들어지죠. 수술 자국이 50년이 되신 분도 회복이 됩니다. 우와. 그게 저희가 자연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성형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얘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만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이거는 21개 나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중국, 대만 다 나가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병원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자들을 봤을 때 이분이 어디가 어떻게 안 좋아서 이런 병이 왔나를 찾아내는데 사실 기계적인 검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먹여놓으면은 드시게 되면은 그 안 좋은 것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저희들이 기본 토대를 삼아서 치료도 해나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제품을 투박스에 제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 예, 이 제품은 이제 저 혼자 개발한 건 아니고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총장님하고 저하고 이게 제품 개발하는데 거의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현재 지금 이게 나온 게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몇 분한테 드렸더니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시중에 보면 독일에서 그 해독 주스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PM이라는. 그거하고 좀 반응이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뭐 그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PM이라는 성분은 화학적인 반응에 의한 디톡스의 개념이고요. 얘도 물론 디톡스도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몸에 염증이 많거나 활성산소가 많거나 아니면 여러분 특히 병원 약이라든지 마취를 많이 하신 분들은요, 이걸 드시면 어느 부위가 막 가려운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염증이나 활성산소가 밖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거 바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빠지는 게 아니고 요 먹은 만큼 바로 빠져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국민 건강을 좀 일조를 해봐야겠다 하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인데, 제가 왜 이거를 좀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하기 시작했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1년에 혈관병으로 입원하는 사람이 85만 명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지금 한 40분 정도 됐는데요.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대구에 계신 분들은 간이 많이 크신 모양이에요. 왜냐면 놀래는 얘기를 해도 놀래진 않으시고. 아니 제가 이걸 하다가 이게 놀래는 얘기 했는데 여러분이 안 놀래면 내가 놀래버려가지고 제가 헷갈려질라 그래요. 네. 85만 명이 입원을 하는데 그 중에 30%가 사망을 하시고요. 나머지 한 45에서 50%가 장애를 가지고 퇴원을 하시고, 나머지 한 20%가 그래도 15%가 좀 회복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그 의사분들하고 대학 병원장님들, 그 다음에 남은데는 혈관내과 의사분들하고 박사들하고 저희들하고 해가지고 약 60명이서 혈관 관리 협회를 좀 만들었어요. 왜냐면 1년에 의료비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나라에서 좀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혈관 그 관리하는 협회를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감사하게도 그 혈관 관리 협회 부회장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혈관 관리 이거 좀 괜찮은 자리인데 이게 박수 쳐주시면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이번에 새로 저희도 처음 나왔어요. 네, 실제로 머리카락에 대한 이제 샴푸하고 샴푸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감히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머리카락이 두꺼워지지 않고 머리카락이 나지 않으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가까지 저희들이 낼 수 있는데 진짜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얘는 샴푸고 얘는 샴푸바입니다. 그래서 얘는 오전에 아침에 쓰는 거고 얘는 저녁에 쓰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뭔가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희는 사실 샴푸 비누는 저희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얘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얘가 뭐냐면 120가지 정도 약초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혈관을 그러니까 이 아까 올인원이나 얘처럼 혈관을 살려주는 역할을 해요. 두피. 네. 그래서 샴푸를 하시고 다 말린 다음에 얘를 가지고 마사지를 2, 3번 해주셔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혈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혈관이 만들어져야 모근 세포가 자기가 역할을 하겠죠. 보통 이렇게 머리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를 만져보시면 여기가 되게 딱딱합니다. 그걸 풀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많이 넣어놨어요. 이건 여행용이고요. 이거 쓰시다가 모자라면 리필까지 할 수 있게끔. 왜냐면 일단 저희는 치료가 목적이지 치료만 되면 머리카락이 두꺼워지고 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근데 치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써도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제품도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요것도 저희가 비누인데요. 저희 브랜드가 한올이에요. 한올. 네, 한올 뜻이 뭐냐면 자연에서 한올 뽑았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올인데 비누인데 저희가 식약청 허가받기로 뭐까지 받았냐면 여러분 돌아다니시다 보면 미세먼지나 중금속 많이 붙잖아요. 그 미세먼지나 중금속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일반 모든 클렌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닦는 개념인데 저희는 분해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직접 해보셔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유성매직 있잖아요. 예. 유성매직을 이렇게 막 그리셔놓고 저희 비누로 이렇게 그냥 비누 툭툭툭 찍어서 딱딱딱 발라놓고 약 1분 정도 있으면 이 유성매직이 분해가 다 돼버립니다. 우와.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클렌싱 이런 거 따로 쓸 필요 없이 여자분들 화장을 아무리 두껍게 하셔도 따로 쓰지 마시고요. 이 비누로 해가지고 약 30초에서 1분만 있다가 씻어버리면 클렌싱까지 아예 그다음 폼 역할까지 얘가 다 해주는 거죠. 근데 얘는 화학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현재 지금 요거는 저희가 어디에 납품이 되냐면 그 배우협회에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배우들은 화장을 굉장히 두껍게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클렌싱을 쓰더라도 현미경으로 보면 모공 속에 화장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걸로 해서 이렇게 해놓고 1분 이상만 있는 상태에서 씻어버리면 화장품이 클렌싱을 쓰지 않아도 완전히 정말 요만큼도 남지 않은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사님하고 상의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농산물 하나를 드릴 때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만약에 사이트에 요걸 이렇게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약 50문항 정도를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콩을 먹더라도 노란 콩이 맞는 사람이 있고 검정 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단백질 섭취를 하더라도 돼지고기를 할 것인가 닭고기로 해야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체크를 해주시면 여러분 개인한테 맞게끔 먹거리를 딱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잡고기면 내가 검정쌀인지 현미인지 찹쌀인지 콩이면 내가 노란 콩인지 검정 콩인지 고기면 내가 돼지고기인지 닭고기인지 여러분한테 맞는 과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야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한테 맞는 음식을 통한데 너무 저희들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오는 중증 환자들 중에서 실제로 이렇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음식을 줬을 때 회복률하고 그냥 좋은 거 먹였을 때 회복률하고는 거의 30-40%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나한테 맞게.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그런 거 느끼시죠? 내가 무슨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되게 편안한 음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음식은 조금만 먹었는데도 상당히 불편한 경우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개인 저희가 한 50문항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체질과 현재 여러분의 몸 상태를 체크해서 여러분한테 맞게끔 만약에 농산물을 친환경 유기농으로 여러분 댁으로 보내드린다면 좀 도움 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제가 가져온 건 자랑 다 했습니다.